날 호남 고속도로 정체와 지체가 반복됐습니다. 오전 한때 서울에서 순천까지 많게는 7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허수아비 400개가 늘어선 여수의 한 농촌 도로가 가을과 추석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과 도시민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져 의미가 더 큽니다. 시골 마을의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가들은 대부분 사고 팔기가 어려워서 당국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봅니다.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연휴 첫날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종일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으로 41만여 대의 차량이 유입돼 평상시 주말보다 13만여 대 이상 많았던 것으로 추산하면서 추석인 내일은 46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한때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광주가 6시간 반, 순천까지 7시간이 소요되는 체증을 빚는 등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여수항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선들도 오늘 하루만 4개 항로에 11차례에 걸쳐 만선 운항하며 2,5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귀성객들의 고향길을 함께했습니다. 개정된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신분증 확인 제도가 강화돼 연휴 기간 유도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 확인 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연휴 기간 신분증 미지참으로 탑승 거부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유도선 탑승 시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던 허수아비들이 추석을 앞둔 여수의 한 농촌에 빼곡히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며 함께 힘을 모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초가을 들녘 도로변에 명절 귀성객들을 반기듯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음료수 캔을 목걸이로 두른 어우동에 레게머리의 여성 댄서까지. 여수시 소라면 가사마을 주변 도로에 400여 개나 들어서 2km 구간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모습들에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도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도 눈길을 뺏깁니다. 가을 분위기가 너무 물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이 전부 다 작품들이 달라가지고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허수아비들이 다시 나타난 들녘. 특히 농촌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손을 모아 만들어낸 가을 풍경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는 도심권 100여 가정이 의기투합해 허수아비 만들기에 전념하기를 보르며 시의 지원과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아이들이 이런 허수아비 존재를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허수아비 제작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한 농촌을 이해하는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준비 기획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과 관, 도시와 농촌이 연대해 허수아비 축제도 함께 개최하는 등 도농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교류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부모와 가족,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섞여드는 한가위 대명절. 가을과 풍요의 상징인 허수아비가 도농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불균형을 줄이는 소중한 매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 마을 지나시면서 흉가로 바뀌어버린 빈집 한두 채쯤은 보셨을 겁니다. 빈집들이 고향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모인 김에 이 빈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도 1호선 주변의 한 마을. 마당이 꽤 넓은 이 집은 벌써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잡초는 어른 키만큼 자랐고 기와집 곳곳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흉가입니다. 저 여러 사람이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게 문제예요. 진짜 배기 싫잖아요. 거처를 도시로 옮긴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정리하지 않은 빈집이 태반입니다. 시골집은 팔아봐야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같은 빈집은 전남 22개 시군에만 11,000여 채에 이르고 70%는 정비나 보수가 시급한 상태인데
사유재산이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 일지 소유분들이 많아 개인 재산권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제법 많아지고 있지만 매물로 나온 빈집은 전체의 3%에 불과한 상태. 흉가처럼 방치된 고향집을 팔지 않겠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출향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고향 이웃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예비 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스스로를 변방의 장소라고 칭하는 이 시장은 혁명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민주의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깨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세가 아니면 이상한 것이고, 그러나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 이런 갈망을 본다면 저는 바뀌는 게 외려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희망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속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기폭제로 지금 작동하게 되는 시대에는 저처럼 변방에서 국민 속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선택될 가능성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그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혼란을 겪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질서를 위한 결단을 호남이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등의 정책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란 공격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이런 데다가 버리는 게 낫습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성남에서 보수층의 지지도 폭넓게 받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